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순서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항은 여러 항 사이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항을 A로 두고 나면은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를 AN 플러스 1은 AN에 D를 더한 거다. 뭐 이렇게 공차를 더했다 보면 되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도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이제 이 N번째 항에서 공비 R을 곱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기납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다섯 번째 항을 구하려는데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일일이 그냥 노가다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죠. 일반항 바로 잡아버릴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에 이제 3n이라고 하는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시작하고 첫째 항이 20 나오려면 23 더해주면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제 5를 집어넣어 주시면 15가 빠질 거니까 첫째 항, 다섯 번째 항은 8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등비 수열인데요. 지금 첫째 항이 1024가 들면서 공비가 지금 2분의 1인 상태죠. n-1제곱.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은 1024에다가 2분의 1을 갖다가 이제 4번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 1024는 지금 이게 10번 한 거잖아요. 10번 한 거에 4번 약분시키면 6번 남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64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일반 찾기 힘들겠네요. 그럼 이제 일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인 2에다가 절대값에서 2를 빼니까 0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항은 지금 0에다가 절대값에서 0이죠. 그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이 절대값에 마이너스 2에다가 얘를 또 이제 2를 빼는 거니까 2 빼기 해서 0이 되고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또 0에다가 또 빼기 2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0 이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항이 루트인데 제곱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를 제곱을 해서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그러면 2를 제곱을 하니까는 4가 될 거고요. 그럼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4를 제곱하면 되니까 16이 되고요.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16을 제곱을 해서 25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첫째 항이 1이더라. 그러면 A1은 1인데, 그럼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1을 갖다 곱하랬는데, 그럼 두 번째 항 같은 경우 1 집어넣은 거니까는 2배의 A1이 돼서 2 곱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세 번째 항은 3에다가 이제 이 A2를 곱하라는 건데 A2가 2 곱하기 1이었죠. 3 팩토리얼 얘기하는 거네요. 자, 4 해주면은 그러면은 4 곱해진 다음에 A3가 되는 거고 A3가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계산해주면 뭐 얘는 2, 얘는 6, 얘는 24 팩토리얼을 표현하는 이런 귀납적 정의였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항이 1이고 자, 이웃한 항들끼리 뺀 게 5n이더라. A4를 구해봐라. 자, 그럼 축차 대입법 같은 방법을 써도 되고 그냥 A4는 그냥 구해도 됩니다. 자, A1이 1이라고 했고요. 그럼 A2라고 하는 녀석에서 보면은 이 식을 좀 바꿔가지고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플러스의 5n을 했더라. 그러면 얘는 A1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이제 6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A3는 그러면 A2에다가 5 곱하기 2, 10을 한 거라서 6 더하기 10이 되니까 16이 되고요. 그럼 A의 4 구하라는 거죠. A3에다가 5, 3, 15를 더해야 되니까 16에 15 더하면 3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 항이 4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항에 대한 점화식인데요. 앞에서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항을 물어보고 네 번째 항은 34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지금 4라 했으니까 지금 얘를 그냥 4라고 써주시고 두 번째 항을 그러면은 K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 두 개를 더한 K 플러스 4가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은 이 두 개를 더해서 2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34가 된다 했으니까 이 K가 30이 되고 K는 15가 되겠습니다. 근데 K 자체가 두 번째 항이었으니까 A2는 15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느 동아리 대표 모임에는 각 동아리에서 이제 2명의 학생이 대표로 참석하고 참석한 학생들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악수를 나눈다. 같은 동아리 학생끼리는 악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같은 동아리 아닌 학생끼리는 반드시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한다.
자,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주세요.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A2랬는데 그럼 두 개의 동아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아리 이렇게 두 명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 동아리 사람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두 번째 동아리인데 그럼 얘는 지금 총 몇 번 할 거냐면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 오른쪽에 있는 동아리는 할 필요가 없죠.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악수는 서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2는 4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화식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N개의 이제 동아리가 왔어. 그럼 사람 수는 지금 2N명이 된 거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동아리가 더 오게 된다면, 여기 두 명이 더 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얘가 n 플러스 1개의 동아리가 되고, 사람 수가 두 명이 더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이 왔기 때문에, 두 명이 더 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왔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다 한 번씩 또 악수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 자체가 총 2n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람이 2n번의 악수를 더 했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번째 사람도 전부 모든 사람들과 다 악수를 하면 이 사람도 2n번의 악수를 더 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AN이라는 이 n번 하면서 이 2n명의 사람들이 모두 악수한 횟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는.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2n을 두 번, 즉 4n번 두 명의 이제 사람이 더하기 때문에 4n번을 더하면 총 n 플러스 하나의 동아리 했을 때의 모든 악수 횟수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